안녕하세요. 아름입니다. 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해당자가 되시는 분들은 우선은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아직도 못하신 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있었죠. 그리고 2020년 3월에 반기 신청, 2019년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요. 우선 소득분에 대해서 2019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신청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자, 이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떤 걸까요? 자, 근로장려금이 우선 소득이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자녀 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18세 미만 2001년도 1월 2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 출생의 자녀에 한합니다. 자, 신청 자격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별로 지급이 되고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하실 수 있고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 호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으셔야 돼요. 예, 단독 가구 혼자 계시는 분들은 배우자나 자녀가 당연히 없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으셔야 됩니다. 호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또한 있으셔야 되는데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이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계신 가구가 되겠습니다.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허리 가구도 있는데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도에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이 2019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기준 금액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연간 총 소득과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이 되거든요. 근로장려금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독 가구는 4만에서 2천만 원 미만, 호벌이 가구는 4만에서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에서 3,600만 원 미만이셔야 됩니다. 근데 자녀 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해당이 안 되고 호벌이 가구의 경우 4만에서 4천만 원 미만, 그 다음에 맞벌이 가구는 600만에서 4천만 원 미만이 되십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이어야 되죠. 당연히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 그 가구를 전부 다 금융조회가 진행이 되시니까 재산 합계액이 전부 다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 3억짜리 아파트에 부채가 2억 있어요. 이런 거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시기는 올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심사 후에 내년 2월까지 지급을 해 주실 건데요.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최종 산정 금액의 90%밖에 지급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 가구 혼자 계시는 경우 15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근로장려금은 135만 원입니다. 호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26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는데 최대 90%니까 234만 원이 되실 거고요.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27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자녀 장려금은 호벌이 가구하고 맞벌이 가구하고 최대 63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심사 결과 결정 통지서라는 게 있는데요. 우편으로 알려드리기도 하고 자동 응답 시스템 1544, 9944, 그 다음에 홈택스 앱에 손택스라고 하는 앱을 깔고 계실 텐데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홈택스 같은 경우에는 PC나 그런 노트북에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 계시고 안내문이 없어서 장려금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안내문이 공문으로 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안내문이 없을 경우 안내문이 없을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 간단하게 내가 그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전화를 하시던가 그렇게 해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꼭 알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환급받을 계좌가 우선 있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락처, 자기 명의의 연락처와 자기 명의의 계좌가 있는 게 가장 빠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2019년도니까 이미 끝났겠죠. 그래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꼭 확정 신고를 하셔야지 금이라는 것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 금액하고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전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서 신청 금액과 지급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30만 원이라고 해서 꼭 230만 원을 전부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경우죠. 또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네, 사유가 뭐냐면 재산 아까 2억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밖에 지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장려금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기한 후 신청 같은 경우에는 270만 원 정도 되시는데 270만 원의 장려금의 50% 그렇게 되거든요. 3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 그때는 지급액의 30% 정도밖에 충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한 후 신청이 조금 애매하신 것도 있긴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셔서 90%라도 받으실 수 있다면 기한 후 신청이니까요. 꼭 12월 1일까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